그런데 남북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화가 있지 않는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이 불가능해지죠.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통일부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김용호 후보자가 이제는 여기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통일부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국방부의 제2부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 이게 무엇이 잘못된 발언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민주주의 자체에 북한에 있어서 북한을 민주주의화해서 통일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체제적인 관점에서 봐서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주민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권 자체를 욕하는 건데 지금 뭐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은 북한이다.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통일부 장차관을 한꺼번에 그것도 통일부 바깥에서 있는 인물을 임명을 하면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이례적이라는 평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장차관을 한 번에 교체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격 인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외부 인사, 그러니까 통일부 내부에서 인사를 승진시키는 게 아닌 뭐 교수라든지 외부 인사를 등용했다는 자체가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정말 혁신 그리고 통일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사들도 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파격 인사 조치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2차관 같은 경우는 그 체육 쪽을 담당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육의 개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루어보겠다 그런 강성 이런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과 굉장히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가 될 수 있는 인사들로 적절한 위치에 내세움으로써 굉장히 국정 상황을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지수 기자, 그중에서도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 뭐 여러 얘기들이 많던데 어떤 인물이에요? 네, 지금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네. 일단 이 공직 경험은요, 이명박 정부 때 이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정도의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보다는요, 김 후보자 운동권 출신이지만 미국 유학 이후에 이 뉴라이트 계열에서 활동한 이력들이 현재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한 이 유튜브 채널과 각종 보수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는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 등 이런 대북 강경 발언을 연이어한 부분들이 이번에 하마평과 함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자질 통일부 장관 자리에 맞느냐 이런 적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통령이 발탁을 한 것은 대북 협력이 아닌 북한 인권 등을 고리로 이 대북 압박에 무게를 싣는 차원의 인사다 이런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후보자 오늘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 모습 좀 보고 올까요? 합의라고는 쌍방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위급 군사분야 합의서를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대 통일로 가야 한다고 기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다 전문을 읽어보시고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통일의 시나리오에서는 다양한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수 통일에 가까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북한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진 부의장, 지금도 좀 비슷한 얘기 나왔지만 어제 임명 직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대화에 집중해온 통일부 핵심 업무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과 관련한 기조,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될까요? 그 기조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일관되죠. 예,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화가 일절 없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있죠. 그 원칙을 대변하는 통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통일부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북 대화,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화가 있지 않는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이 불가능해지죠.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통일부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김용호 후보자가 이제는 여기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통일부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국방부의 제2부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한 이 가장 중요한 통일부의 기능인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이 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채로 앞으로의 4년을 보낸다 그런다면 아마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채로 이끌어져 가는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와 다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김영호 후보자가 이 기조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북한, 뭐 김정은 정권 타도다. 이거는 강성 발언이다라는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 현재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 이게 무엇이 잘못된 발언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민주주의 자체에 북한에 있어서 북한을 민주주의화해서 통일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체제적인 관점에서 봐서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주민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권 자체를 욕하는 건데 지금 뭐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은 북한이다.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원칙 있는 대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앞서 뭐 신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대화 없는 북한,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원칙을 다만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성립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고요. 네. 이거에 있어서 앞으로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북한에 어떻게 대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통일부의 존립 근거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그렇게 해서 유튜브든 기고문이든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써왔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관 인사마저도 그런 극우적 유튜버를 앉혔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남북 대화의 단절, 왜? 상대를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과 상대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통일부 장관은 보수 정권에서도 학자 출신이나 대화가 가능한 그런 공무원 출신들을 앉혔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인사는요,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여 그 생각과 사고가 지나치게 편향된 채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통일부 관련된 이렇게 정책 자문을 조금 하고 있어서 통일부 속사를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화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 묻고 현실에 답하다라는 굳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거든요. 네. 쌀을 막 주니까 쌀 군량미로 사용돼 절대로 안 돼 막 이렇게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뻥튀기로 만들고 막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군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보냈는데 누가 안 받는가 하면 북한이 안 받아요. 대한민국한테는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에 있는 NGO를 통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그 기본적인 아이들의 어떤 그 성장이라든가 분야에 대한 어떤 아픔을 달래기 위한 그 치료 약품을 보냈는데 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는 필요한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전형적으로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통일부 장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방금 말씀 주신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통일부의 집중, 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대화의 끈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정치권에서도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강경한 발언도 학자로서 하셨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눈치만 바라보고 김정은 정권의 비를 맞추면서 준비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 통일부의 어떤 역할이나 입장을 변화하겠다라는 적극적 의지가 좀 개입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신 건지 통일부 파괴 장관을 내정하신 건지 모를 정도로 이분은 이 김정은 정권이 타도해야 된다. 또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다. 이렇게 이 사실상 이 남북 관계를 파탄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연 가능한 분이냐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들 쭉 이렇게 종합해보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드는데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지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관심은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출마 얘기가 나오는 여러 장관들과 관련해서 자, 개각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중에서도 여러 장관들이 꼽힙니다. 특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게 많이 꼽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어제 국회에서요.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치졸한 문제 같이 보여서 저도 이게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 이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고향 갑에 우리 원장관님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출마하십니까? 저는 심 의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죠.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경기도지사도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국회의원들 다 못 오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사전 선거운동 하러 오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입소문이에요. 이동석 전 행정관 지금 보니까 심상정 의원의 견제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여의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권영세 전 장관은 어쨌든 어제 개각으로 이제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계속해서 언급되는 지금 봤던 원희룡 장관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등 해서 언제쯤 여의도 복귀할 수 있어요? 복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아무래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실과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함께 해온 가장 측근에서 일해온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선 직전에 이제 장관을 내려놔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12월 전, 그러니까 11월 초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요?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 지나서 가을 좀 지나서 이제 겨울 문턱 접어들 때쯤이면 개각이 이루어질 것도 같다 이런 예상이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12월 이후에 장관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달할 텐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 주신다면 선거판에서도 굉장히 많이 흥행을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권현세 장관께서는 용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메인 핵심인 용산을 지키겠다, 사수하겠다 그런 수도권 전략을 펼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분들이 대거 나오셔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합당히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개각, 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혹시나 총선 모드에 맞춰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